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기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이는 20살이고, 20살이요? 네. 대박. 네. 그리고 사는 지역은 서울 마포구 살고 있습니다. 마포구.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차량 같은 경우에 네. 2007년식 네. G35 쿠페 차량이고요. 인피니티. 네. 네. 등급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내에 하나밖에 안 들어왔을 거라서. V35. 네, 맞죠? 그거는 엔카. 엔진이 네. V35 네. 엔진이고, 네, 트림은 아마 국내엔 하나밖에 없을 텐데 정확히 뭔지는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시겠다. 네. 자, 이게 혹시 소유 기간이 어떻게 되시죠? 소유 기간은 지금 한 3달 정도 됐습니다. 그럼 네. 현재 주행한 키로수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키로수는 13만 조금 넘었고요. 그러면은 이 차를 가지고 와서 한 어느 정도 주행했다고 보면 될까요? 가지고 와서는 한 3,000에서 4,000km 정도 주행했습니다. 3,000에서 4,000km. 그냥 4,000으로 퉁 치죠. 네. 자, 그렇다면은 중고차로 당연히 사신 걸 거고,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 전 차는 좀 어떤 거를 좀 타셨는지? 그 전에 차는 네. 벨로스터 1세대 그냥 오. 자연흡기 차량 탔었습니다. 여쭤봐야죠. 벨로스터 타시다가 왜 인피니티 왜 구매하셨는지? 일단은 첫 번째는 출력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벨로스터가? 네, 차를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뭐 터보 차들도 많고 한데 비용 같은 면이라던가 그런 게 좀 가격대가 한 1,000만 원 밑에서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딱 눈에 띄어가지고. 인피니티가? 네네. 1,000만 원대 미만 중에서 이 차보다 더 좋은 차량은 없나요? 출력면으로 본다면 뭐 찾아보면 있긴 있을 텐데 뭐 이거보다 연식이라던가 뭐 주행거리 그런 게 더 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고민하는 차종은 전혀 없었나요? 고민하던 차종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냥 왜냐면 무조건, 여기에 딱 꽂혀가지고 바로 인피니티에? 구매를 한 거라 가지고. 자, 인피니티 보면 일단 이 차량 쿠페잖아요. 네네. 제가 지금 쿠페는 처음 찍는 것 같은데 세단 스포츠는 많이 찍어봤는데 네. 혹시 뭐 세단도 있고 쿠페도 있는데 혹시 쿠페로 구매하신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일단은 네. 세단 같은 경우는 길에서 조금 많이 볼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 너무 흔하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이 4개냐 2개냐의 차이가 좀 커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쿠페로 끌리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그냥 네, 희소성이라던가 그런 게 쿠페가 훨씬 좋아가지고. 그런 것 같긴 해. 왜냐면 엔카 봐도요. 일단 세단은 매물이 10세대 있고 쿠페 3대밖에 없어요. 네. 그 세대도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네, 팔린 것도 아직 올라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차량 금액이죠. 이거 혹시 얼마에 구매하셨어요? 차량은 네. 되게 저렴하게 대략 한 500 정도? 500 정도? 네. 결제는 당연히 일시불이겠죠? 그렇죠. 일시불로. 이야, 보험료인데 보험료 20살에 문짝 2개에 보험료. 자차 뺐겠죠? 네, 자차는 없습니다. 얼마 나와요? 자차 빼도? 보험료 같은 경우엔 네. 벨로스터보다 떨어졌습니다. 정말요? 문짝 2개인데요? 네. 스포츠카 할증이 8년인가 지나면 사라져가지고 네, 두짝이어도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얼마예요? 보험료 같은 경우엔 95만 원 정도? 95만 원? 네, 부모님 밑으로 해가지고. 부모님 밑으로 해서? 네.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반료, 고급료 어떤 거 넣고 계세요? 이 차량은 고급류 필수 차량입니다. 만당 비용은 얼마 들어가나요? 만당은 대략 한 15만 원 정도? 이야, 많이 먹네. 네. 15만 원 넣으면 한 몇백 킬로 탄다고 보면 될까요? 15만 원 넣으면은 한 550km? 550? 네. 보통 그 정도? 이 차 연비는 좀 어떻게 돼요? 연비는 배기량답게 많이 안 좋습니다. 보통 시내 주행하면은 한 5km에서 6km, 네, 조금 컨트롤 조금 하면은 한 7km 정도. 네. 컨트롤 하면은 네. 7km. 컨트롤 어떻게 하죠? 좀 네, 브레이크 최대한 안 밟으려고 네, 급가속 안 하고 하면은 네. 자, 그러면은 고속도로도 네, 고속도로도 타봤는데 네. 고속연비 같은 경우에는 한 11km 정도? 11km? 네. 차 사기 전에 사실 이 정도는 좀 예상하셨나요? 네, 이미 다 뭐
알고 샀던 차기 때문에 음. 기름 좀 많이 펌하신다고 유명한 차기도 하고 음. 근데 그 많이 먹는 만큼 재미가 있는 차여가지고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차의 차량 용도인데요. 와, 20살의 인피니티 일단은 정말 멋지신데 네. 이 차는 현재 어떤 용도로 좀 타고 계세요? 용도는 네. 출퇴근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드라이브라던가 드라이브. 뭐 데이트할 때 쓰기도 하고. 오. 네. 거진 한 달에 지금 3달 됐는데 아까 3,000, 4,000 거의 1,000km 좀 넘게 탄다고 보면 되잖아요. 네네. 한 달에 주유비가 한 얼마 들어가나요? 주유비 같은 경우엔 최근에 기름값 올랐을 때는 한 55만 원? 55만 원이요? 네, 한 달에 한 55만 원? 한 달에 55만 원? 네. 조금 이렇게 몰아서 타셨구나. 아, 네. 조금 그쵸? 타고 이제 차 사온 지 뭐 몇 달 안 됐다 보니까 네. 아직 좀 즐기면서 밟고 다니는 음, 편이라. 네.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월에 1,100몇 킬로를 꾸준히 탔다기보다는 네. 좀 잠글 땐 잠그고 네. 오늘 좀 이제 좀 타야겠다 싶으면 그때 네. 좀 몰아서 막 타다 보니까 그렇죠. 평균적으로 탄다고 하면 주유비 해봐야 15만 원, 한 30만 원 정도구나. 그렇죠. 30? 그렇죠. 15만 원씩 들어가고 두 번 넣고 네네. 550km 그다음에 네. 15에서 30에서 한 40 사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얌전하게 타고 다니면은 뭐 한 30만 원은 아마 좀 넘을 것 같고 40 좀 안 되게. 그니까요. 자, 이 차 외관 디자인인데요. 사실은 뭐 연식이 굉장히 고려되었지만 네. 차주님이 봤을 때의 이 차의 디자인 평가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기준에서. 디자인 같은 경우엔 지금도 요새 나오는 차들에 그렇게 크게 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네, 뒷모습도 워낙에 예쁘고 음. 앞에는 조금 순둥순둥하게 생기긴 했는데 보다 보면 또 매력이 있어요. 어디 뭐 흠잡을 데는 없나요? 네, 딱히 흠잡을 데는 없는 좋아요. 것 같습니다. 자, 실내 디자인 평가 좀 해주시죠. 이게 보니까 근데 이게 모니터가 이게 제가 보기엔 순정은 아닌 것 같은데 순정인가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엔 전 차주분께서 네. 얘가 원래는 옥스도 없어요. 어. 원래 옥스도 없고 네. 그냥 진짜 CD 플레이어밖에 없는데 전 차주분이 안드로이드 올인원 설치해 놓으신 거고요. 자, 일단은 뭐 이런 전체적인 디자인 평가 좀 해주신다면 네. 이 차는 좀 어떠세요? 네. 일단은 이 차 같은 경우엔 너무 또 스포츠카 성향이지는 않고 그래요? 네, 어느 정도는 편하게 세팅도 돼 있는 차라 가지고 세팅 값이? 네, 디자인은요? 디자인도 그냥 일반적인 세단이랑 좀 비슷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 될까요? 이런 네, 뭐 시계라든지 아니면 실내는 저는 엄청 만족하고 있습니다. 감성도 있고 해가지고. 감성도 있고. 네. 자,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아무래도 벨로스터를 타시다가 이 네. 차 처음 탔을 때 기억나시죠? 이제 딱 이전하고 이제 시동 걸고 이제 핸들 잡고 악셀 밟는 순간의 그 기억. 일단은 핸들 잡았을 때 네. 핸들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네, 벨로스터 같은 경우엔 전자식 핸들이라 좀 엄청 가벼웠는데 핸들이 너무 무거웠고 뭐 한번 타봤을 때는 출력이 힘이 남아도는 느낌이라 되게 좋았습니다. 이 차에 인피니티 뽑기 운이 좀 있나요? 인피니티는 뽑기운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내구성이 좀 어느 정도 자자한 브랜드다 보니까. 자, 튜닝한 게 좀 있다면 제가 보니까 좀 네, 튜닝 같은 경우엔 뭐 앞범퍼, 뒷범퍼에 저거는 어제 붙인 건데 카나드 윙 같은 걸 좀 달아놨고 배기도 가변으로 작업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실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런데 카본 랩핑 같은 거 들어가 있고 기어 부츠도 이건 N에 들어가는 기어 부츠인데 그걸로 그냥 이식해놨고요. 뭐 그거랑 푸등 돼 있는 거 정도? 푸등까지 그 정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주님께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 차주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카본 랩핑 같은 경우는 제가 가져오자마자 이게 색깔이 막 은색이라 이게 원래대로 놔두면 너무 옛날 차 같은 느낌이 많고 해가지고 이건 제가 가져와서 바로 랩핑을 했고요. 네. 부츠도 제가 바꿨고 푸등도 사오자마자 바로 작업했고 뭐 라이트도 원래는 안쪽에 다 크롬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가져와서 바로 블랙 베젤 작업을 했고 뭐 그 정도 작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좀 평가 좀 해주시죠. 이 차의 시트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 되게 정말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쪽도 뭐 음. 어느 정도 제가 코너링 탈 때도 음. 잡아주는 느낌도 꽤 있고 음. 해가지고 착자감이나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장시간 운전했을 때 막 뭐 좀 불편한 건 없죠? 이 차를 타고 최근에 여수를 한번 내려갔다 왔었는데 어우, 밤바다. 네. 네. 장거리를 가서 뭐 네. 밤바다를 보고 왔는데 네. 일단 뭐 아무리 시트가 좋은 차라도 음. 그 정도 거리 가면은 조금 뭐 엉덩이라던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전에 타던 차로 막 강원도 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훨씬 편했습니다. 벨로스터보다는 네. 굉장히 편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차의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또 완전 높은 편은 아니고 어느 음. 정도 얘도 스포츠성이다 보니까 음. 포지션도 꽤 낮은 편이고 해가지고 저는 포지션도 딱 편하면서 어느 정도 잡아주는 딱 그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차가 혹시 차진님 씨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키는 제가 한 176 그 정도 되고 네. 몸무게는 한 56kg 정도. 56kg. 네. 이런 체형이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있나요? 체형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막 잡아주는 시트도 아니고 해가지고. 어떤 체형이니까는 내가 보기엔 다 편할 것 같다. 네. 알아보면 되겠죠? 네. 자, 때로는 한 손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왼팔, 오른팔? 팔걸이 위치나 각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거 좀 어떠세요? 보통 오른손으로 할 때는 문 쪽에 이쪽에다가 좀 왼팔을 놔두는 편이고 그렇죠. 왼손으로 할 때는 이쪽에 놔두는 편인데 뭐 위치라던가 그런 것도 되게 잘 만들어 놔가지고 오른팔 왼팔 할 때 다 편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좀 높죠. 어떤 이쪽은 좀 네. 기대기엔 좀 뭐 높죠. 창문 열고 팔을 올린다고 했을 네. 때는 각도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딱 각도라 봐도 가지고 불편해 보여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시트 포지션을 조금 올리면은 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문제긴 한데 저는 또 시트 포지션은 낮은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는 저한테는 조금 높은 것 같기는 해요. 창문 쪽 같은 경우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핸들이죠. 커버를 씌워놨네요. 네, 커버 씌워놨습니다. 차주님께 씌워놓으신 거죠? 아니면 전 차주분께 씌워놓으신 거죠? 이것도 제가 사서 전에 차에 쓰던 커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똑같은 걸 새로 사서 이 차에도 씌워놨습니다. 순정 핸들 그립감 별론가요? 순정 핸들 그립감 되게 좋아요. 이 차가 연식에 비해서 가죽도 되게 관리가 잘 돼 있는데 네. 근데 전 이 약간 부들부들한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느낌은 괜찮은데 네. 오히려 이제 커버 씌우니까 좀 더 두꺼워졌잖아요, 그렇죠? 네. 이 두꺼워진 이 림의 사이즈는 좀 어떠세요? 두꺼워진 거에 저는 또 전에 차도 계속 이걸 씌워놓고 썼다 보니까 네, 이게 익숙해가지고 익숙해졌다. 네. 자, 그리고 핸들의 무게감인데 무겁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진짜 무겁네요. 핸들은 제가 여태까지 뭐 타보거나 그냥 타서 핸들만 돌려온 차들 뭐 다 포함했을 때 이렇게 무거운 핸들은 전 처음 봤습니다. 이야, 지금도 그 무게감 느껴지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 좀 더 무거웠으면 좋겠나요? 아니면 좀 더 가벼웠으면 좋겠나요? 전 당연히 가벼웠으면 조금만 더 가벼우면 좋겠습니다. 좋겠다. 네. 그 정도예요? 주차할 때 한 손으로 돌리기도 힘들 정도로 무거워가지고 뭐 오일, 뭐 파워 오일인가? 그게 네, 그거랑 상관없죠? 그쪽이 네, 인피니티 G35 전체인지 모르겠는데 고질병이 네, 그쪽 핸들 유압 기어 쪽이 누유가 있는 건데 그거 없어도 무겁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차도 살짝 미세 누유가 그쪽에 있기는 한데 네, 원래부터가 엄청 무거운 차라고 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돌려봐도 되나요? 네. 그러게요. 무겁네. 네. 야, 네. 무거운데? 핸들 엄청 이거 두 손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네, 주차할 때 주차할 거의 때는? 두 손으로 진짜 이렇게 해본 적이 진짜 드문데 제가 거의 요새 주차할 땐 계속 이렇게 네. 주행할 때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네, 주행할 때는 오히려 무거운 게 안정감을 더 주니까. 자, 일단은 차주님 기준에서는 조금만 가벼웠으면 좋겠다. 상당히 무겁다. 네.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네, 핸들 무게는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뉴턴했을 때 회전 반경은 좀 어떠세요? 회전 반경은 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넓다. 이 차 같은 경우에 뭐 휠 사이즈라던가 그런 것
또 지금 19인치 들어가 있고 네. 휠베이스 자체도 좀 긴 편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차들에 비해 그렇게 회전 반경이 조금 넓은 편인 것 같습니다. 불편한가요? 넓어서? 네, 회전 반경이 넓어서 조금 유턴할 때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하기사 그전 차 별로 좋다니까. 네, 걔는 그냥 그냥 돌리면 돌리면 되는데 네. 이거는 또 후진하고 네. 또 가뜩이나 또 핸들도 무거워서 네, 그렇죠. 좀 돌렸다가 반대로 돌리고 그러니까. 네, 그러는 그쵸. 게 좀 힘들어가지고. 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생각보다 많이 있진 않지만 일단은 네. 창문 쪽이 좀 앞쪽에 있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저기는? 이쪽에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네. 불편했었는데 적응되고 보니까 좀 괜찮아요. 오히려 여기 있는 것보다 이렇게 되면 팔이 꺾이는데 얘는 그냥 쭉 뻗으면은 바로 손이 닿는 위치라 적응되니까 편한 다 것 원터치죠? 좌우가? 네, 좌우 다 원터치. 자, 핸들에 있는 버튼인데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궁금하다. 이게 볼륨 올리고 내리고 네. 그리고 이게 뭐 노래 넘기고 이거는 음소거 그런 버튼인데 얘는 작동이 안 됩니다. 고장났어요? 전차주분이 저 안드로이드를 작업하면서 이쪽 배선 작업이 안 돼 있나 봐요. 연결을 시켜놔야 되는데 그래서 볼륨 조절은 보통 여기서 터치로 하는 거죠? 네, 터치로. 터치로. 네. 오른쪽 버튼은 이거 아마 저거겠죠? 계기판 쪽이겠죠? 이쪽은 뭐죠? 다 크루즈 버튼입니다. 다 크루즈? 네, 이게 크루즈 켜는 버튼, 이게 크루즈 푸는 버튼, 그리고 이게 속도 올리고 내리고. 패들은 없죠? 네, 패드는 없습니다. 깜빡이랑 와이퍼 위치 특이사항 없죠? 네, 똑같습니다. 계기판은 좀 아까 아날로그 감성이 좀 있어서 좋다. 네, 계기판은 감성 있는 계기판입니다. 딱히 불편함 없고. 네. HUD 허드가 지금 싸제로 달려야 되는데 네. 전차주분 달아주죠. 저거는 원래 없으면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전차주분이 달아놓으셔가지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있는 게 낫죠. 네, 이거 있다가 없는 차 타면은 되게 불편해가지고. 네. 자, 그 다음에 공조기 온도가 네. 저쪽에 있는데 시계가 있고. 네. 야, 저거는 이게 보통 사실 이렇게 멀리 있는 건 처음 보는데 어떠세요? 저 표시창. 네, 표시창이라든지. 보통은 원래 이쪽에 이제 온도 그렇죠. 설정창이 있는데 저것도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는데 쓰다 보니까 오히려 운전하면서도 온도를 바꿀 때가 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운전하다가 보게 되면은 이제 시야가 이쪽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앞을 보면서도 온도를 바꿀 수가 있어서 오히려 안전면에서는 네, 저쪽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나 밑으로 내려가서 사실 뭐 이쪽은 뭐 별거 없죠. 네, 공조기 그렇죠. 쪽은. 이쪽은 뭐 여기 요 모니터는 사실 이제 저걸로 쓰고 있는 거죠. 이제 내비. 뭐 냅이나 노래 바꾸는 화면 띄워놓고 보통 반반으로 띄워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거가 뭐죠? 요건 수납 공간인가요? 네, 여기도 열면은 수납 공간이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도 수납 공간인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식인지라 잿더리가 잿더리. 네. 옛날 차에는 잿더리가 좀 뒤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순정은 이게 원래 다 막혀 있죠. 순정은 네, 그렇죠. 여기가 이제 아마 이 판넬 자체를 가공을 살짝 했거나 바꾼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생기질 않았는데 그렇죠. 이 버튼도 아마 여기가 아니라 살짝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이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엔카 보소. 네. 엔카 들어가서 사진 보세요. 네. 이 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비상 깜빡이가 좀 희한한 데 좀 있는데 이거 괜찮나요? 네, 비상등 위치도 되게 이게 저는 제일 당황스러웠는데 진짜 당황스럽다. 네, 비상등 켤 때 보통은 이제 여기로 손이 이렇게 그쵸. 여기나 뭐 여기로 손이 가는데 이게 저도 가끔 사와가지고는 여기로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여기로. 근데 이게 또 적응되면은 이 차가 되게 적응되면 편한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게 적응이 되나요 이게? 보통 운전할 때 이러고 운전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잖아요. 네. 한 손에 기어나 아니면 이쪽에 그냥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딱 비상등 켜야 될 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누르면은 비상등이 켤 수 있어요. 네. 적응되면 괜찮다. 네. 엉따. 네. 따뜻한가요? 엉따는 아직 제가 맞다. 네, 겨울이 되기 전에 사왔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타자마자 제일 놀랐던 건 바로 요거죠. 이게 이제 요 시트 조절하는 게 밑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어디 있어요? 했더니 여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타시면은 항상 찾으시고. 그러니까요. 이거 어디 있지 하다가. 네.
자, 그리고 수납 공간은 좀 어떠세요, 막상? 수납 공간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는 컵홀더가 어, 있고 네. 뭐 이쪽에도 음. 안쪽에 뭐 공간이 또 음. 다 들어있고 음. 이쪽에도 이제 흔히 아시는 다시방이 있고 다시 봐. 네. 위에도 있네. 그 위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그맣게 이거. 수납 공간이 뭐 서류 넣는 공간인가 뭐 되게 아무튼 그러네요. 네, 조그맣게 만들어 네네. 놨고 도어 쪽에도 뭐 음. 동일하게 다 들어가 있고 근데 저는 이 공간도 꽤 유용하게 쓰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네. 핸드폰 같은 거 놓을 때 걷다 대표세요? 핸드폰은 보통 여기 컵홀더 쪽에 컵홀더에다가. 그냥 열어서 놔두긴 하는데 네. 이제 여기 거치대 케이스를 쓸 때는 음. 케이스를 보통 여기다 넣어놓고 음. 쓸 때마다 꺼내서 써가지고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저 수납 공간은 되게 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납 괜찮다. 차 승차감 서스펜션이죠? 네. 어떠세요? 차 타니까 이 차의 평가 좀 해주신다면?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 세단에 비해서는 조금 단단할 수 있는데 음. 그렇다고 너무 스포츠성으로 완전 진짜 하드한 그런 정도는 아니고 딱 중간 정도 어느 정도는 단단하게 잡아주면서 하지만 뭐 데일리로도 충분히 편하게 탈 수 있는 그 정도 승차감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사람 태워보신 적 있잖아요. 네. 승차감 관련해서 컴플레인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고. 네. 이 차의 가속력 어떠세요? 가속력은 대배기량 자연흡기가 밀어주는 느낌이 되게 그냥 제가 타고 다니는 걸로는 거의 힘이 남아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야, 힘이 남아돈다. 네. 지금 현재도 힘이 남아돈다. 지금은 살짝 바뀌기는 했습니다. 좀 뭔가 조금만 더 잘 나갔으면 어땠을까. 네. 맞아요. 네, 이게 사람이라는 게 또 맞아요. 타다 보면은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한 2달 정도 타다 보면 좀 아쉽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차 제로백이 몇 초대예요? 제로백은 5초대입니다. 5초대. 네. 최고속도 몇 가지 밟아줄 수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꿈속에서요. 네. 네. 꿈에서 260인가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꿈에서 한 210 정도. 210? 네. 고속 안정감은 어때요? 그 정도 밟았을 때? 고속 안정감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밟아본 뭐 정도 안에서는 충분히 되게 잘 잡아주고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고속 안정감에 있어서는. 네. 자, 그럼 반대로 제동력은 어떠세요? 제동력도 딱 이 차에 맞는 제동력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에 맞는 제동력 가지고 있다. 딱히 불만 없다. 네. 코너링은요? 코너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치백을 타다 보니까 해치백의 그 코너링이 되게 좋았어서 이 차는 그 정도가 안 돌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코너링이 되게 좋아가지고 해치백 못지않게. 그러니까 벨로스터죠? 네, 벨로스터 못지않게. 네, 그 느낌이 나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느낌으로 되게 묘하게 굉장히 조금 네. 코너링이 굉장히 재밌다. 네, 되게 재밌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어비 변속 타이밍이죠. 뭐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변속 충격이나 뭐 미션? 미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 이 차는 5단 미션이라 가지고 네네. 어떻게 보면은 차의 뭐 출력이나 그런 거에 비해 저는 미션이 조금 단이 적지 않나 싶은데 오히려 그게 더 차를 재밌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히려? 네, 기어가 적다 보니까 그만큼 한 기어에서 더 많은 구간을 쓸 수 있다 보니까 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속에서 이제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나 그럴 때 살짝 울컥거리는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 정도의 특이사항이 있다. 자, 모드의 별 변화인데 네. 이게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 스포츠 모드가 또 따로 있나요? 스포츠 모드는 따로 없고 네. 여기서 드라이브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넣으면 수동? 네, 매뉴얼 수동. 모드가 들어가는데 매뉴얼 모드에서 제가 엑셀을 밟아서 RPM을 끝까지 써도 변속을 안 시킵니다. 네. 잘못하면 엔진 터지겠는데. 네, 제가 변속할 때까지 변속을 안 시켜서 8000rpm까지 쭉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끝까지. 그냥 끝까지 다 이야. 써버립니다. 자, 그리고 엔진은 배기음인데 아까 이거 가변을 차주님께서 네. 가변만인 거죠? 뭐 걷는 건 없고. 네, 배기는 일단 중통 라인 순정이고 엔드도 순정이고 제가 왜냐면 순정 사운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순정 라인 살리고
순정형 가변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이게 플랩이 원래 다 열려있는 차량이 아닌가요? 열려 있죠. 그 이제 순정 라인에서 중간에서 라인을 하나 더 따가지고 네. 그쪽 끝에 가변을 달아서 이제 열면 그쪽으로 이제 사운드가 나오고 닫으면 아예 그냥 순정 라인으로 나오는. 닫으면? 네. 원래 순정 100인 거죠, 전부 다. 라인은 다 순정인 거죠. 그렇죠. 라인은 다 순정. 보통 가변을 하시는 이유가 컴포터 모드에서 100이면 좀 크게 듣고 싶으니까 보통 가변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배기음을 뭐 듣고 싶지만 가변을 껐을 때는 그 이제 가변 배기 하면은 보통 가변을 꺼도 어느 정도 순정보다 사운드가 나오잖아요. 네. 저는 그거를 되게 싫어해가지고 저는 끄면 완전 조용한 소리가 그냥 순정 그 자체 소리가 나와야 되고 켜면 배기음이 나오는. 잠깐, 이 차가 순정 배기가 지금 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오히려 순정 배기에다가 소리를 더 죽인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가변을 닫으면은 네. 그냥 순정 아무것도 안 해놓은 상태의 순정 소리가 순정. 나고 네. 열면 이제 배기음이. 그럼 만약에 이 차 말고 다른 순정 차가 있어요. 가변 이제 배기를 아예 안 걷는 차. 네. 그 차 같은 경우 그 차의 배기는 가변 플랩이 양쪽 다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스포츠 모드 놓으면 보통 다 열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차는 네. 이 차는 순정 가변이 아니라 제가 가변 작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가변 배기? 잠깐만, 네. 뭐 양쪽으로 엔드를 바꾸신 건 아닐까? 네, 그거는 아니고. 이게 어. 설명하기 좀 어려운 구조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음. 라인이 머플러 엔드로 나오기 전에 나오는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또 연결하는 라인을.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배기를 키운 거네, 그러면? 네. 아닌가요? 이제 엔드가 두 발로 나오는데 그렇죠. 두 발 나오죠. 두 발 나오기 전에 파이프에서 라인을 하나 빼서 네. 그건 이제 바닥 쪽으로 하나가 따로 나옵니다. 어. 약간 수도꼭지 배기처럼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가변을 이제 열었을 때는 그 수도꼭지 쪽으로 모양으로 이제 배기음이 나오고 닫으면 그쪽이 막히기 때문에 완전 순정 순정으로. 라인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뭔가 이제 중간에 파이프를 이제 네. 작업을 하신 거네, 그러면? 네, 작업을 그,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은 이 가변 하신 거에 대한 만족감은 좀 어떠세요? 이 차 배기음. 저는 네. 제가 진짜 원하던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고 원래 저는 배기를 가변 배기를 하더라도 껐을 때 완전 순정 사운드가 나오는 걸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들 주변에서 배기를 해놓은 걸 보면은 꺼도 어느 정도 소리가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를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딱 제가 원하던. 크지도 않고 네. 딱 그냥 내가 딱 듣기 좋은. 네. 가변을 열었을 때는 되게 우렁차게 소리가 나는데 닫으면 완전 순정처럼 조용하게 나와가지고. 배기음 찍을 수 있을까요? 여기 주차장인데 다 올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무튼 좋아요. 그래서 순정보다는 이렇게 작업을 해놨다. 자, 음악 들었을 때 스피커는 좀 어떠세요? 스피커는 되게 걱정을 좀 했었는데 스피커가 안 좋은 거 달려있을까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보스 오디오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베이스라던가 그런 것도 되게 만족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써있진 않네요, 근데 보스라고는. 네, 써있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괜찮다, 스피커. 네. 자, 실내 사이즈죠. 뒷자리가 2인승인데 뒷자리에 사람 태워보고, 근데 생각보다 넓은 것 같은데? 네, 뒷자리에 사람을 태워봤는데 다리 공간이라던가 네. 뭐 그런 쪽은 되게 뭐 불만 없이 다 탔는데 머리가 이제 레그룸, 뒤쪽, 헤드룸. 네, 헤드룸이 조금 뒤에 유리 쪽에 좀 다을락말락 해가지고. 그분은 키가 한 몇 정도였어요? 키가 한 170 중반 정도? 그 이하 정도분은 괜찮다 보면 되겠네요. 한 170까지는 되게 뒷자리 편하게 탈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생각보다 네, 괜찮아요. 네. 네. 쿠페 치고는 꽤 넓어요.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2열 폴딩이 되나 이게? 네, 폴딩 됩니다. 폴딩 되고.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렁크는 이게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높게 올라와 있어요. 네. 이쪽이. 그래서 일단 트렁크의 높이는 별로 만족을 못하고 있고 깊이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쓸만은 한데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쓸만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자, 차주님이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이죠. 일단 제가 기억나는 게 가성비. 네.
그렇죠.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의 연식의 그렇죠. 가격, 희귀성까지. 희귀성과 네. 또 장점이 좀 있네. 그거 외에. 장점 같은 경우엔 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합리화고 그냥 괜찮아요. 했던 네, 생각인데 네네. 요새 하도 전기차들이 네.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내연기관 차들이 점점 사라질 것 같은데 음. 안 그래도 뭐 국산 차량들도 대배기량 차량들은 이제 거의 안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엔진을 줄이고 터보를 넣다 보니 이 정도 배기량의 자연흡기 차는 뭐 한번 타봐도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다 싶어서 그냥 사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장점이 또 있나요? 장점 같은 경우에 다 네, 말씀하셨네. 희소성이 그냥 제일 좀 희소성.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좀 단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단점 같은 경우엔 네. 이건 인피니티 차량들 통틀어서 단점인데 네. 국내에 서비스 센터가 없다 보니까 아, 철수했죠? 네, 다 철수해서 국내에 뭐 어. 서비스 센터도 없고 네. 부품 같은 경우 구하기도 조금 어렵고 해가지고 네, 어떻게 해요? 해외에서는 많이 있어가지고 아, 부품 자체가. 구하려면 네, 해외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기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 그리고 또 단점. 단점 같은 경우에 네. 그거 제외하고는 거의 단점이 없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 나 그게 못 느꼈다. 네. 인피니티에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나요?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 아, 이거 좀 신경을 좀 써주지라든지. 철수한 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철수한 게 네, 제일 아쉽다. 인피니티 차들도 전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 철수한 게 좀 아쉽다. 제가 뭐 할 만한 이유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다른 브랜드들 뭐 토요타나 혼다도 아직 있나요? 혼다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네. 네, 그런 브랜드들은 아직 있는데 닛산이 철수한 게 아쉽다. 네,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정비성 관련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선택, 뭐 색상, 등급, 옵션, 덩덩덩덩덩 이때 있을까요? 일단은 이 차 같은 경우에 네. 국내 매물이 그렇게 많진 않은 차라 가지고 딱히 뭐 선택하거나 그런 게 선택권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뭐 다른 차를 선택할 걸 하는 후회는 별로 없고요. 색상이라던가 뭐 그런 건 없고 저는 되게 선택에 후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차 가지고 와서 수리하신 거가 따로 있나요? 가지고 와서 뭐 그렇게 크게 한 거는 없고 그냥 가져와서 뭐 오일 엔진 오일 그냥 한번 교환하고 앞브레이크 디스크 연마 작업 한번 하고 앞브레이크 패드 교체하고 네, 그 정도 했습니다. 그 정도. 자, 메인 터널에서 정비성인데 네. 지금 차주님께서는 일단은 인피니티 서비스 센터가 없어서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차주님 그럼 이 차는 정비는 현재 어디서 어떻게 받고 계신 거세요? 정비 같은 경우엔 뭐 양천구 쪽이나 뭐 용인 이쪽에 인피니티 잘 보는 센터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양천구나 마포 저기 용인 쪽에. 네, 용인 쪽은 안 가봤고 양천구 쪽은 가봤는데 뭐 확실히 인피니티 잘 보는 곳이라 그런지 제가 뭐 디스크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뒤쪽에서 약간 잡소리 같은 거 날 때 증상을 얘기했더니 바로 캐치하실 정도로 잘 보셔가지고 그러면 뭐 굳이 인피니티 철수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정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품 수급 같은 경우가 조금 문제인 거지 정비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받을 곳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또 인피니티 카페도 좀 잘 돼 있죠? 네, 네이버 잘 카페. 돼 있습니다. 거기 카페 보면 같은 정비 경우는. 다 하는 네, 게 다 정보도 뭐 정비하는 데나 그런 데 다 거기에 나와 있고 그런 데로 가면은 되게 괜찮게 잘 봐주셔서 그러면 뭐지 너무 뭐 이 차를 사시려는 분들 분명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정비에 대해서는 그냥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정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뭐 이 차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큰 고장이 나게 되면은 그거는 좀 문제이겠지만은 어느 정도 주행이 가능한 고장이라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거는 운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소모품 몇 개 일단은 좀 교체는 해보셨잖아요. 몇 개라도. 네네. 정비 비용이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소모품 비용 같은 경우에 부품 값은 확실히 얘도 외제
차량이다 보니까 그렇죠. 국산에 비해서는 전에 사던 게 국산이다 보니까 훨씬 비싸기는 해요. 비싸기는 한데 뭐 독일 차들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것 같기도 하고. 국산 차는 비싸고 독일 차는 싸고. 네. 뭐 얼마가 나오셨길래?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뭐 부품 같은 거 교환하려고 알아봤던 것들 기준으로는 뭐 국산의 부품의 거의 한 5배? 5배? 네, 4배? 4배 그 정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독일 차는 더 비싼가요? 독일 차는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일단 국산 차의 4배에서 5배 정도의 부품이 값이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네. 자, 이 차를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탈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한 얼마 벌면 될까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얼마나 타시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이 차 같은 경우에 뭐 유지비는 거의 대부분이 기름 유류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딱 정해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네요. 그래도 150 150 이상은 정도면 벌어야 여유롭게 탈 수 있지 않나. 좋아요. 싶습니다. 네. 자,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 아까 고질병 하나, 저기 누유, 네. 핸들 누유 하나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외에 또 다른 것도 좀 있네. 결함이나 장고장이나. 네. 그거 외에는 딱히. 딱히 없습니다. 잡소리나 풍절음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잡소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잡소리에 되게 예민한 편인데 네. 아직까지 잡소리는 그렇게 느낀 거는 없습니다. 썬루프가 있는 거죠. 네. 있는데 잡소리 못 느꼈다. 풍절음은 썬루프 보통 썬루프가 달려있으면 풍절음이 되게 심한데 네. 전에 차도 풍절음이 썬루프가 되게 심해서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었고 네. 근데 얘는 좀 고속으로 달리더라도 썬루프 풍절음도 거의 없고 네. 근데 풍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그래도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다. 카페나 이게 뭐 커뮤니티 사이트에 뭐 차량 이슈가 좀 있나요? 차량 이슈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인피니티 타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엄청 만족하고 타셔가지고 네. 대부분 만족하는 게 출력 때문에 만족하는 거죠? 출력이라던가 거의 큰 돈 들어갈 일도 없는 차량이고 큰 돈 들어갈 일도 없다 네. 보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차를 사고 나서의 주위 반응인데 굉장히 핫하시지 않나요? 20살인데? 네. 다들 보고 차도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 출력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좋다 보니까 출력에도 되게 놀라는 사람들도 있고 한번 보여주셨나 보네요. 네, 그냥 옆에 살짝 태워가지고 네. 하차감은 없죠? 있나요? 있을 것 같은데. 하차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은 뭐가 있었을까요? 아직까지는 에피소드는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이 영상 보겠죠. 네.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진짜 뭐 저는 어느 정도 다 감안을 하고 각오도 하고 샀던 차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게 없지만 유류비는 절대 만만하게 보실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류비. 네, 기름 진짜 많이 먹는다. 한번 출퇴근할 때만 해도 기름칸이 뭐 한 두세 칸 떨어지는 게 그냥 눈에 보일 정도의 연비이기 때문에 그것만 감안하시면은 충분히 되게 매력적인 차입니다. 이 차가 뭐 연식별 차이나 그런 게 좀 있나요? 연식별로 일단은 이 차량 다음으로는 바로 G37 쿠페가 나와가지고 네, 연식별로 차이는 G35끼리는 없죠? 뭐 몇 년도에는 이게 들어가 있고 네, G35 쿠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들어온 거 기준으로는 딱 제가 타고 있는 이 연식밖에 없어가지고 네.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고 또는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보통 고민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뭐 뒷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뒷돈이. 네, 아무래도 그치. 뭐 연식도 있고 그래도 일제 차다 보니까 부품값이라던가 뭐 수리비 이런 게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뭐 기름값은 얼마나 들어갈까. 근데 여기서 좀 결론을 좀 내리자면 네.
근데 뒷돈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간다. 뒷돈은 네, 엔진이나 미션 쪽으로는 뭐 크게 들어갈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내구성이 워낙 좋은 엔진이라가지고. 그래서 뭐였지? 그 다음에는 뒷돈이 얼마 들어갈까? 네, 뭐 유류비. 그렇지. 그 정도. 이 차에 경쟁 차종이 있나요? 인피니티 살려는 분들이 무조건 다 인피니티 사죠. 뭐 다른 거 없죠. 네, 이 차 같은 경우에 뭐 요새 나온 차가 아니다 보니까 딱히 경쟁 차종이라고 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냥 진짜 너무 경제성을 너무 생각한다면은 잠깐 경제성도 생각하면서 출력까지 원하신다면 이 차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네, 어느 정도 돈도 쓰면서 어느 정도 갖고 가면서 타야 된다는 생각으로 타야 되는 차라 가지고. 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한 줄 평 다 좋지만 기름은 퍼먹는다. 네.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줄 것 같으세요? 전 지금 기준으로는 전 5점 주고 싶습니다. 이야, 네. 그 정도로 만족스럽다는 거네요.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 이 차 과연 또 살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살 것 같습니다. 이야, 그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럽다. 자, 제 공식 전이 지금 다 끝났고요.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진 것 같다, 혹시 좀 있나요? 인피니티 네. 그 VQ 엔진이 뭐 얘기는 몇 번 들었었지만 제가 타본 건 처음이라서 배기음이라던가 엔진 질감 같은 게 진짜 좋은 차라서 한번 타보시는 것도 진짜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6기통이죠, 이거? 네, 6기통. 6기통. 끝? 네, 끝입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끊을게요. 지금 저희가 사진 찍으러 가는 중인데 배기음이 정말 기가 막히다는 거. 가면을 키는 순간 정말 소리가 정말 좋아요. 6기통에 네. 다운도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좀 있었다면 너무 내비가 물론 이거는 튜닝된 거지만 그렇죠? 좀 밑에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있는 거에 만족스럽다. 왜냐면 차주님께서 튜닝한 게 아니니까. G35의 가변 배기음, 순정형 가변 배기음. 네, 차주님 신호 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가변이 열린 건가요? 네, 열려 있는 겁니다. 닫혀 있는 겁니다. 요게 네. 닫혀 있는 상태에서 살짝만 좀 밟아주신다면. 자, 대망에 열려 있는 상태에서 한 번만 밟아주신다면. 됐습니다. 대만족 중이시죠? 네.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